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손흥민이 지난번 리버풀전에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플레이를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후반전에 히살리송이 들어오면서 중앙 스트라이크에서 왼쪽 윙포드로 자리를 바꾼 후 엄청난 자신감으로 리버풀의 박스 안으로 줄기차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솔로 플레이를 계속해서 시도했을까요? 손흥민이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서 이번 리버풀전에서와 같이 많은 횟수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거 분데스리가 시즌에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도 주로 왼쪽 윙포드로 뛰었지만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공략에 이은 슈팅 또는 손흥민의 매크로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좌우 위빙에 이은 양발을 활용한 강력한 슈팅이나 크로스를 주로 올리는 플레이를 하였고 박스 안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플레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의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였던 개막전 경기인 브랜포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왼쪽 윙포드로 선발 출전하였지만 그의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으면서 영국 매체들로부터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대2로 비긴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왼쪽 사이드와 코너에 거의 갇히다시피 하면서 후방에 볼을 받아 다시 백패스를 하거나 크로스를 찔러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아무런 임팩트도 남기지 못하고 후반 75분 페리시치와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이자 주장인 손흥민이 후반전에 그것도 개막전에서 교체 아웃됐다는 것은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생각이 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저희가 어떻든 그렇게 손흥민의 왼쪽 윙포드 자리에서의 출발은 매우 나빴고 그 후에도 왼쪽 윙포드 자리에서는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는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히살리송이 시즌 초반부터 폼이 올라와 토트넘의 공격과 득점을 주도했더라면 손흥민의 입지가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는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살리송의 부진으로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크 자리에 들어오면서 손흥민의 공격력도 올라왔고 토트넘의 성적도 같이 올라오면서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가 위기를 넘기면서 시즌 초반에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을 중앙 원탑으로 기용하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이 상대 팀들에게 점차로 간파되면서 토트넘의 공격력은 시즌 초반에서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지금에서는 오히려 선제골을 실점하고 무너지는 경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들에서 자주 지적하였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낱낱이 파악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과 맞춤 전술을 상대팀이 들고 나오고 특히 여기에 더해 부실한 토트넘의 수비 전술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역시 중앙에서 이렇다 할 공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필드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으로는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리버풀전에서 손흥민이 이전의 플레이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공격 방식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솔로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효과와 위력이 예상보다 강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이러한 플레이가 어떤 배경에서 혹은 어떤 동기에서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손흥민의 플레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손흥민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도한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에 따라 손흥민이 이런 플레이를 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손흥민의 이런 드리블 돌파의 솔로 플레이를 토트넘 감독으로서는 물론 그 외에 손흥민의 어떤 경기에서도 이번 리버풀전처럼 손흥민이 집요하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데이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손흥민의 개인 역량과 전술 역량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전에서 지시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것도 하프타임 직후에 나온 플레이가 아니라 경기 중에 포지션 변경 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플레이를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플레이는 손흥민의 독자적인 결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추론이 맞다면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는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존의 전술적 베이스를 무시하고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왼쪽 윙포드 활용 전술을 무시하고 손흥민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플레이를 한 것으로 이를 좀 과장하면 전술적 항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손흥민의 플레이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감독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전에 앞서 아스널과 첼시전을 치르면서 세트피스를 둘러싼 전술적 관점에서의 의견 충돌이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이에 있었고, 첼시전에서는 여전히 세트피스로 두 골을 내어주면서 2대0으로 완패한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으로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솔로 플레이를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의 이러한 드리블 돌파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히살리송의 골과 손흥민의 골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지만, 만약 반대로 손흥민의 이러한 돌파가 매번 차단되면서 토트넘의 공격 흐름을 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는 상당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이런 플레이를 한 것은 손흥민의 어떤 심리적 동인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손흥민이 참을 수 없는 답답한 경기 상황, 즉 아스널에게 참패하면서 3연패 끝에 맞이한 리버풀전에서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패배라고 하는 손흥민 자신에게 커리어 사상 가장 큰 아픔을 가져다 준 리버풀에게 후반 60분에 벌써 4대0으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은 힘든 것을 넘어서 어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심경으로 그냥 저질러버린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손흥민의 다수의 드리블 돌파 시도는 일종의 심리적 쿠데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반기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흥민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드리블 돌파를, 그것도 아주 많은 횟수의 시도를 집요하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동인이 어떠하든 우리 팬들로서는 손흥민의 또 다른 역량을 하나 발견한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고, 향후 남은 경기들과 다음 시즌에서도 손흥민이 이런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면서 보다 파괴력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어쩌면 손흥민 스스로도 이번 드리블 돌파 플레이가 자신의 또 하나의 강력한 공격 역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더욱더 갈고 다듬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드리블 돌파와 그에 이은 원샷 원킬의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향후 경기들에서도 손흥민의 이러한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 만약 이후 경기들에서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가 사라진다면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를 보인다면, 혹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손흥민은 마이 웨이를 외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솔로 플레이를 전술적 요소로 인정하고 수용을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역량과 플레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플랜 B에 대체 전술이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술 패턴으로 이를 발전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막이야 어떠하든 향후 남은 경기들에서 손흥민이 드리블 돌파에 이어 골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기대합니다. 물론 손흥민의 드리블이 그 레벨의 선수들과 비교하면 다소 투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드리블 돌파 후 슈팅 타이밍을 보다 간결하게 가져가는 슈팅 스킬을 통해서 보다 좁은 공간에서도 빠른 타이밍에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이 남은 경기들에서 최소 3골과 1개 이상의 도움을 기록하여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골 달성 기록은 물론 자신의 커리어 최초로 공격 포인트 20골과 10개의 도움 클럽에 가입하는 위협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